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조주빈이라는 인물의 이른바 성착취 범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손석희 JTBC 사장이 이 조주빈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돈을 뜯겼는데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서 이게 무슨 곡절이냐 하는 또 다른 화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은 이와 관련해서 자사 기자들을 모아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의 요지라는 게 이 조주빈이라는 자가 삼성 직원을 사칭해 자신에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검경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왜 우리를 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는 해명을 또 따로 했다는 것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갈을 당해 가지고 돈을 뜯겼으면은 신고를 해야 그 조주빈이라는 자의 그 후속 범죄를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신고하지 않으니까 그런 범죄를 계속하도록 방치했다면은 이 언론사 사장은 공직에 해당하는데, 공직자로서 대단히 불합리한 행동을 했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갖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합리적 의혹 제기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손석희 씨는 본인의 처신이라든지 그 주변 지지자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심적인 언론인이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는 행동은 양심적인 언론인의 행동 윤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조선닷컴은 이 손석희 사장이 어제 이틀 전에 오후에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자사 일부 기자들에게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을 빚던 김웅 씨와 조주빈 씨를 배후에서 삼성이 조종한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김 씨와 조 씨 배후에 삼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것인지, 삼성이 두려워서 안 했다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손 사장은 미투 운동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자신의 과거 성신여대 교수 시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뒷조사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삼성이 자신을 뒷조사했었고 JTBC가 삼성에 불리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조씨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자신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된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는 것인데, JTBC의 한 인사는 조선닷컴과 한 통화에서 손 사장이 기수별로 한 명씩 해명을 듣고 싶은 사람을 불러내 마련된 자리라면서 그 자리에서 조 씨의 위협과 관련한 삼성 이야기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손 사장이 실제 6개월 정도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는 걸 CCTV로도 확인했고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말도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JTBC의 한 기자는 손 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측은 손 사장이 삼성을 언급한 이유를 모르겠다. 삼성이 정말 배후에 있었고 협박까지 당했다면 손 사장이 신고는 물론 보도도 했을 것 아닌가. 삼성을 거론하여 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답니다. 다른 관계자는 사칭과 거짓말을 일삼는 조주빈이야 무슨 말이든 지어낼 수 있겠지만 손 사장이 삼성을 거론한 건 다른 문제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사실과 무관하게 우리 이름이 나오고 있다 라면서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내가 미투 사건에 연루된 것은 없는지 뒷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은 이미 2017년 공식 폐지되었다라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손석희 씨의 해명에 믿음도 가지 않고 동정심도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손석희 씨를 기자로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탄핵 사태 때 JTBC가 한 왜곡 보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JTBC가 KBS, MBC와 더불어 정권 편에 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바로 기무사가 마치 친위 쿠데타 또는 촛불 시위를 진압하는 쿠데타 모의를 한 것처럼 몰아갈 때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엉터리 정보를 그냥 받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마치 기무사가 무슨 쿠데타 모의 본산이나 된 것처럼 과장 왜곡한 것을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50년 5.18 광주 사태 때 광주에 내려와 가지고 5월 21일 마치 현장 지휘를 하고 사격 명령에 관계한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5월 21일은 그냥 5월에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온 적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 조사나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데,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요, 미군 501 정보여단의 한국인 정보요원, 군사정보관 김용장 씨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5월 21일 전두환 사령관이 광주에 왔다 하는 증언을 하도록 만들고,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JTBC 손석희 씨가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군사정보관이다. 군사정보관이라는 자격으로 정보를 수집했더니 5월 21일 전두환이 광주에 왔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상까지 받았습니다. 상까지. 5.18 기념재단과 광주 전남기자협회가 주는 5.18 언론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장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미국에 사는 번역, 광주 사태 관련 황석영 씨가 쓴 책을 번역한 설갑수 씨의 끈질긴 취재로 김용장이라는 사람은 군사정보관이 아니었다 하는 게 확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정보관이 아니고 그냥 언어 전문가, 말하자면 통역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그러니까 군사정보관으로서 정보 수집해가지고 보고할 자격 자체가 없었다 라고 함으로써 JTBC 손석희 씨의 이 연속 보도의 근거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정도 왜곡인 것 같으면은 정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과도 정정도 하지 않고 거기에 근거한,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허위에 근거한 보도로 상까지 받았습니다. 최소한 이 상은 돌려줘야죠. 이건 오보로 밝혀졌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손석희 씨고, 그런 사람이 지금 해명을 하고 있으면서 삼성을 물고 들어가니까 제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JTBC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이런 왜곡 보도가 이렇게 묻혀 넘어가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JTBC는 그런 문재인 정권 편에 서가지고 동네북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허위의 비수의 칼을 꽂는 그런 비겁한 비열한 보도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이미 5.18 사건으로 감옥에 가서 2년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세월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는 사실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다 못해가지고 작년 8월 12일 JTBC에 대해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남도청 앞 발표는 이미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 검찰부의 합동수사 결과 및 12.12 및 5.18 관련 재판에서 사실이 규명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위 계엄군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다. JTBC 보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방문 사실을 사살 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5월 21일은 물론이고 광주 사태 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한 대여섯 번의 조사로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김용정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경력을 조작을 해가지고 군사정보관으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5월 21일 전두환이 광주에 와가지고 사살 명령에 관계한 것처럼 보도한 게 JTBC 손석희 씨의 책임인데, 아직까지도 해명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정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내 뒤에는 전두환 정권이 있다. 아니, 문재인 정권이 있다. 내 뒤에는 좌파 선동 세력이 있다. 내 뒤에는 막강한 뭐뭐가 있다라는 걸 믿고 이렇게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지금 조주빈이라는 희대의 이 악마적 범죄자 입을 통해서 손석희 씨의 수상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전두환 측에서는 복수는 남이 해준다 하는 말을 곱씹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측이 전 대통령 측이 JTBC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제시를 하면서 요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JTBC가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 한번 두고 볼 사항인데, 이렇게 요구를 했구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도청 앞 발표는 계엄군의 자위적 조치이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 기간 중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본사는 2019년 3월 13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6일, 딱 여러 번 했네요. JTBC 뉴스룸과 2019년 5월 16일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사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980년 5월 21일 낮 헬기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제1전투비행단 단장실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오홍호 보안부대장 이재우 대령 등과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전남도청 앞 시위대에 대하여 사격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195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는 계엄군 약 600여 명이 전남도청을 방어하기 위하여 약 10만 명의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위대가 장갑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돌진해 들어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발표하게 되었고, 그 이후 시위대가 무장을 한 상황에서 자위적 차원에서 사격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사실로 규명되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 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사격 명령을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손석희
씨는 다른 건 몰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집요한 오보 그리고 과장에 대해서는 오보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오보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날조 또는 조작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독자들에 대한 해명, 사과, 정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의견은 자유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앞장서 가지고 1 더하기 1은 4라고 해놓고 그 과오를 수정도 하지 않는다면은 최근 사태에 대한 그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